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감사 스마일이 모실 분은 그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유튜버 애청자이신 아무쪼록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네. 고양시 난전마을에 살고 있는 난전마을이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네. 덕양구 네. 현천동에 현천동. 네. 좋은 곳 살고 계시네. 네. 네, 주은이 어머니 무슨 고민이 있어갖고 나오셨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민은 아니고 네네. 또 우연한 기회로 만나뵙게 됐는데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또 좀 특별한 케이스를 겪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네. 어떤 케이스? 네. 이제 김포 지역에 네.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러셨군요. 몇 달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사신 예. 것 같아요. 네. 사시고 나서 네. 이제 계약금을 이제 걸고 이제 잔금은 이제 네. 지난달에 이제 잔금을 하시기로 했는데 네. 그 몇 달 서너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어마하게 제가 알고 2억에서 3억 정도 오른 걸로 알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기로 이제 했었다가 그걸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아, 파기를 네. 한 거죠. 파기를 했는데 왜 파기가 됐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당연히 네. 집이 갑자기 올랐으니까 네네. 계약했던 당시의 금액보다 예. 2, 3억이 올랐으니까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아픈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파기를 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완전히 황당한 거죠. 사기로 한 사람. 그렇죠. 네, 제가 그분하고 이제 친해서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게 그러면 계약금만 두 배로 물어주고 끝나면 되는 일인지 네.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제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동산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좀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통상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어요. 네.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도금을 걸지 않고 계약금, 잔금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친구분께서 이제 중도금을 부동산 이야기를 안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중도금을 갖다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계약금하고 잔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계약금은 매매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도금은 다 상황이 다 틀리지만 통상 20%예요. 10, 20, 70으로 가는데 중도금을 갖다 또 20%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급하게 또 몇 억이라는 걸 돈을 융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매도인을 설득을 해서 이제 중도금을 갖다가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친구분 상황처럼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약금을 갖다 포기를 하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잖아. 2억이 올랐는데 5천만 원을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억 5천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는데 그 친구분이 조금만 좀 현명했다라고 하면 중도금을 통상 10%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20%를 안 해도 뭐 정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걸겠습니다. 아니면 뭐 2천만 원만 걸겠습니다. 했으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이게 손해배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도금이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주인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해지가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전세를 꼈던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전세를 낀 집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다 보니까 돈이 당장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봄만 해도 이제 계약금 걸고 이제 잔금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던 집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중도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분도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또 첫 번째로 못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동산에서 아니면 이 친구분이 상황이 중도금을 갖다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또 반대로 그 매도인이 중도금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고 쿨하게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매매 진행이 통상 3개월로 많이 진행들을 하는데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전셋집이 그러니까 그 잔금 날짜하고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전세 기간하고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살려고 하면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도금을 갖다가 걸 수 있으면 걸어도 되는데 상황이 안 되다면 못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아시긴 하지만 정말 아쉽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 그때 그렇군요. 계약 당시에는 네.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안 묶였어요. 그렇죠. 네,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네, 얼마 지나서 규제를 묶이는 예, 예. 그 시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예, 갑자기 올랐어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내가 평생도록 몇 번이나 집을 사고 몇 번이나 팔아보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주은이 어머님이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인생을 갖다가 뭐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상 집을 팔거나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투자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분도 있을 거고 평생 한 번 샀다가 20년 동안 살다가 또 팔아보신 분도 계시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냐면 이제는 집테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집을 사서 2년 있다가 새 집 샀다가 2년 살다가 다시 팔고 또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여기 살다가 이쪽 이사를 갔다가 또 이쪽 이사 갔는데 원흥지구 지금 이제 핫한 GTX 바로 초역세권 될 도래울역 창릉역 들어올 원흥 동일 스위트가 미분양이 났어요. 거기도 수영장 있는 아파트 7단지. 근데 거기도 제가 감사 스마일이 무조건 미분양이 사라 아니면 거기를 이사 가라. 초창기 피 얼마인지 아세요, 감독님? 5천도 안 됐어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 감히 드리지만 정말 쌌습니다. 뭐 2천, 3천에 사신 분도 있고 분양가도 쌌어요. 그때 당시 분양가 제가 알고 있게 4억 전후였습니다. 4억 전후. 네, 정말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있다가 이사 가고 또 2년 살다가 또 2년 있다 이사 가게 되면 뭐가 좋냐면 주인들이 집 관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도 새 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자라는 하자를 건설사에서 다 하자봇을 다 받는 거죠. 근데 모든 아파트들을 가시면 새 집을 가시게 되면 다 자질구레한 하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좋은 세입자들은 다 고쳐주고 사는데 주인만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다가 2년 있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새 집인 거죠. 그러면 2년 있다 이사 갈 때는 분양가보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되팔고 양도세 비과세 받고 또 새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새 집에서 또 거기서 2년 또 살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지축으로 가는 거죠. 지축이 2017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2019년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 반도 유보라, 그다음에 한림 프레버 많이 이사 가셨어요.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지축으로 넘어간 거죠. 또 원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원흥역이나 삼성역 쪽으로 오시는 분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 삼성벨트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 재작년에 가격이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계셨던 분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건데 작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덕은지구 분양할 때 핫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나서 이제 외지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은평구라든지 마포구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실수요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는 삼성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고, 팔고, 사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하면 최근에는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2주택, 3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갖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서울의 집값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이 막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삼성에 있는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 전, 뭐 1년 전만 해도 여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4억대, 5억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이 공교롭게 이제 GTX 창릉역 발표하는 날 제가 이제 오늘 주은이 어머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삼성 쪽이 지금 2020년보다 이제 내년이 되면 정말 더 핫해지는 게 있는데 삼성 원흥 지축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고 향동까지 다 입주를 했지만 덕은지구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은이 어머님이 이제 살고 계시는 현천동과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네, 대덕동 그쪽이 과거에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 도면 유출되기 전에는 거기에 포함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면 유출이 이제 이렇게 취소되고 새로 이제 발표된 지역이 이제 빠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덕은지구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국방대학교라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개발되면서 상암동이라든지 그쪽 덕은지구가 다 개발되는 시점이 되면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위쪽이 창릉이고 아래가 덕은지구잖아요. 그래서 대덕동과 현천동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거주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뭐 땅이든 뭐 잡종지든
아니면 조그마한 주택이든 사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말씀 저한테 해주셨지만 서울 문상간 고속도 개통되면 또 IC가 또 현천 IC라고 또 생겼죠. 그럼 그쪽으로 가면 파주 가면 20분? 네, 금방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또 가양대교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게 보니까 강변북로 쪽으로 해서 확장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덕원지구 쪽에 이쪽도 이제 상당히 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 재미가 없으니까 또 궁금하신 사람. 네.